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자, 오늘 장이 끝났어요. 지금 시간은 5시 21분 시간 외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주 장이 살벌했죠. 우리 2차전지 테마, 그리고 2차전지보다는 초전도체 테마가 오후장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 있던 이제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 장 막판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거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2만원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순식간에 이렇게 20%의 수익이 났겠죠. 이거 좀 아쉬워요. 저도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한번 했거든요. 저는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6% 먹고 나온 게 저는 다였어요. 근데 저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여기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먹고 말았습니다. 저 밑에서는 왜 못했냐면, 저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업무를 좀 보고 있느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좀 저거 순식간에 20%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냥 떨어진 걸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해서 급락이 나온 걸까요? 이런 식의 급락은요, 보통 악재 기사, 악재 재료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똑같아요. 다들 이제 투매, 악재 기사를 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떨어질 때 저 효자방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오늘 2차전지를 계속 지켜봤어요. 2차전지를 지켜보는데 얘가 이렇게 빠지는데 2차전지에 돈이 들어옵니다. 저는 에코프로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하자고 우리 효자방 사람들께 말씀을 드렸고, 순식간에 한 5% 정도가 올랐었나요? 근데 에코프로도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그런지 5일선 맞고, 5일선이었나요? 맞고 저항 맞고 밑으로 이제 떨어졌죠. 일봉상 보면은 20선 저항이네요. 20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때예요. 109%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한 4% 올랐었네요. 갑자기 4% 정도 오르다가 이제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르면서 109%도 약간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확신을 했어요. 우리 2차전지, 이번 시간에 2차전지를 공부할 건데, 우리 주주분들은 2차전지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려면 저 초전도체 테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오늘 저는 확실히 이제 그걸 느꼈고, 힌트를 여기서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장을 했어요. 제가 초전도체 테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혹시라도 다른 테마에 이제 돈이 쏠리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2차전지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 지금 2차전지 말고도 수급이 나눠졌었죠. 최근에 뭐가 있었죠?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뭐 이런 애들까지. 반도체는 저번 주부터 좀 약한 흐름이죠. 저번 주까지는 괜찮다가.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우리 2차전지 7월달 혼자 갈 때에 비해서 이런 대로 수급이 나눠지니까, 초전도체까지.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여러분? 초전도체. 이렇게 지금 테마가, 큰 테마가 4개가 있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오늘 확실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게 악재 뉴스가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악재 기사가 있을 때 이제 2차전지 주주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중요한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얘네가 뚫고 올라와 줄 때, 그리고 얘네가 떨어질 때 악재 기사로,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물을 탄다고 하면은, 물리신 분들은 물을 타야겠죠. 이번에 이제 2차전지가 MSCI를 앞두고 있죠. 에코프로가. 그 전까지 저는 한 번에 이런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줬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호재 뉴스 기사가 있었죠. 자, 지금부터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거고, 오늘도 지금 매일매일 2차전지를 찍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가와 종가를 확인하고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조금 더 쉽게가 아니고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손실은 최소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 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2차전지가. 하지만 어느 정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고, 아니면 평단에서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교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메모장에 오늘 총 요약을 한 거예요. 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거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가 호재 기사가 있었어요. 호재 기사가 있어서 상한가를 가고 엄청나게 다들 강했죠. 근데 장 막판에 악재 기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모습, 요거 이따 기사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2차전지와 이런 시속 게임을 한다는 것도 오늘 제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이런 쪽도 다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2차전지 쪽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왜냐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이 깊게 나왔잖아요. 조정 나오고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주에 그 최대 재료인 MSCI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런 단타 개미들, 슈퍼 개미들이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그런 게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단기간 바닥권 이제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힌트를 얻었고, 여기서도 힌트를 얻었고, 벌써 두 가지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고. 하지만 지금 하나 안 좋은 거는 미선물이 하락 중이에요. 뭐 심하게 하락 중은 아니고요. 현재 시간 5시 반 정도 됐는데 미선물이 마이너스 0.4% 정도. 아무래도 우리 2차전지 테슬라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감하게 우리가 또 체크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까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지수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차트를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는 뭐 지금 딱히 우리가 2차전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얘네는 반도체가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20선 밑에 있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선이 이 노란 선이죠. 노란 선 밑에 있다라는 거. 지수가 20선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무조건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수익 못 냈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수가 안 좋네? 흐름을 좀 지켜볼까? 관망해볼까? 그러다가 20선 위에 올라오거나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이 보일 때, 자, 이전에 이럴 때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이때부터 매수를 잘 한다고 해도 20선 깨기 전까지 5거래일, 6거래일이나 있잖아요. 이럴 때 매매를 잘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도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수가 20선 밑에 있으면 항상 주가의 힘은 약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21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내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 이 초록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61선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이번에 61선에서 저항이 2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도 근처 반등했죠?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61선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61선이면서 그 전 저점,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 구간, 전 저점 구간, 여기를 잘 지지를 받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몇 포인트냐면 거의 87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61선은 내일 880포인트로 올라오고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877포인트.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883부터 870 한 5 정도까지 이 구간을 잘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왜냐? 자, 이거를 깨고 떨어진다면은 이번에 뭐 이런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2차전지 매수 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된다면 이런 데서 이거 매매하시면서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렇게 돼가고 있고, RSI 지표도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과매수 구간, 이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지금은 이제 중간 정도까지 조금만 더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가 20선 밑에여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과매도 구간이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미 증시 보면은, 자, 나스닥이죠. 우리는 나스닥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나스닥도 지금 이 노란선 보이시죠? 노란선 밑에 있어요. 역배열이고,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고요. 노란선이 20선입니다. 네, 역배열에다가 밑에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지금 힘싸움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2차전지는 무조건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도요. 그리고 테슬라까지 차트를 한번 보면, 저는 오늘 나스닥 저 미선물 그리고 미 증시가 좀 괜찮다면은 테슬라도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선물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자, 테슬라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251달러에서 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차트 보시면 이거 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렸죠. 이런 데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도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이겠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40달러까지. 왜냐? 자, 이런 구간, 여기 갭이 있죠. 이거 매꾸러 온다니까요. 상승 중에는, 자, 보세요. 이때도 그랬죠? 상승 중에 하락을 하는데 딱 갭만 메꾸고 다시 올라가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하락을 하다가 여기 갭을 딱 맞고 이때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8월 10일까지겠죠? 그러면 8월 10일까지 빠지다가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어떻게 돼요? 투심이 안 좋겠죠? 8월 10일까지 최저점을 또 찍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힌트를 얻은 것 중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그리고 BM, 금양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어제 저점을 버티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게 또 포스코가 오늘은 한몫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미 증시, 테슬라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보시면 이거 초전도체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2차전지 그 주주분들은 얘네를 확인해야지 내일 또 얘네가 떨어진다 하면은 2차전지에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전에 기사가 뭐였는데 상한가를 갔을까요? 오전에 기사는요. 자, 미 메릴랜드 대학교 CMTC LK99 완전히 가짜는 아닐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신성 델타테크가 갭이 엄청나게 많이 떴죠. 22%가 떴습니다. 거의 23%가 떴고 여기서 상한가를 바로 가는 모습. 근데 이제 불안불안했어요. 이때 제가 효자방 분들께는 오늘 아니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대환장 파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단기간에 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런 악재 기사가 아니었어도 저는 어느 정도 신성 델타테크가 내일 안에는 이런 투매가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오늘 저런 악재 기사가 나오면서 더 많이 빠졌던 거죠. 여기서부터 상한가부터 거의 38%, 40%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사가 어떻게 악재 기사가 나오면서 더 많이 이제 빠지게 됐다라는 것. 자, 보시면은 악재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미 연구진 LK99 초전도체 아니야. 게임은 끝났다. 자, 오전에 미 메릴랜드 대학에서 뭐라고 했죠? 완전히 가짜는 아닐 듯. 근데 이것도 똑같이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 이론센터 여기서 갑자기 또 말을 바꾼 겁니다. 이거 트위터로 얘네가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기사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자, 처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잘 나왔죠? 이때. 나왔는데 다시 떨어집니다. 이때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중국 인도 연구진 LK99 합성 성공했지만 초전도성은 없었다 라는 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합성 성공했지만 초전도성은 없었다?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들?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합성은 성공했지만 초전도성이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악재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급락 나오다가 반등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 모습, 지금 시간 외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전도체를 우리가 이제 좀 봐야지 2차전지에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얘네까지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 건데요. 에코프로부터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게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는 효자존에 결국 안 왔었네요. 안 왔었네. 그냥 21선이면서 얘도 갭을 메꾸고, 보세요, 여러분들. 갭을 메꿨죠? 갭 메꾸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 모습. 아니 이거 원래 효자존 이거 맞지 않았었나? 이거 제가 수정했나?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오늘 5일선까지 저항까지 뚫고 어제 하락 음봉이었잖아요.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양봉 나온 거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랐습니다. 끝까지 올랐고, 시간 외에서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0.34%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이제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는 더 강했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단기간에 이제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사가 있었죠? 포스코홀딩스 주당 2,500원 분기 배당 결정. 이거는 여러분, 이건 호재겠죠? 근데 저번 분기에 뭐 예전부터 포스코가 얼마나 주당 이거를 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이런 기사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리포트에 좀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ETF 1위 남경문 한투 운용부장 포스코 그룹주 수직 계열화 잘 돼 있어 대규모 편입. 자, 여기 이 기사 보시면은 산업 발전하면 완성품도 잘 되지만 부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우리 부품, 2차전지의 부품 그런 소재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큰 기사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에이스 2차전지 ETF 하락 하반기 수익률 30% 넘겨 2차전지 완성 기업보다 소재 기업 위주로 담은 덕분 산업 핵심 양극재 강점 기업 수익성 지속될 가능성 커 에코프로 고평가 논란은 기업의 그림 잘 지켜봐야. 그래서 요 기사로 인해서 저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싸그리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투경도 풀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 기술적 반등할 구간도 구간이었고 저런 기사까지 이제 오전에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오르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내일 이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내일은 이렇게 됩니다. 5일선이 58만 8천원 정도까지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 그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은 내일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이 5일선, 만약에 내일 포스코 홀딩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58만 8천원 정도 요 구간 혹시 지켜지는지,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 저항대였던 이런 구간, 분봉에서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데까지 이제 잘 지지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 자, 어제 저점 지지 나왔죠? 이게 이제 이게 오늘이고 이게 어제죠? 어제 저점 지지 오늘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오른 건데 내일 여기 지지 나오는지, 만약에 여기를 깨면 다시 이 구간 지지를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잘 나와, 그리고 초전도체가 뭐 하락 중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잘 한다면 다시 이제 우리 8월 11일 MSCI 발표, 에코프로의 발표가 있죠. 그 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도는 어디서 하나요? 일단 저는요, 만약에 이번에 물 타신 분들은 8월 11일까지는 적어도 조금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재료예요. 이거 어제 제가 신풍제약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죠. 신풍제약 어떻게 됐죠? MSCI 앞두고 발표 전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발표 전에. 그리고 이 발표 날까지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MSCI 발표하자마자 엄청나게 정고점을 뚫고 가버렸죠. 제가 어제 요거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반등이 이번에 시원하게 안 나와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또 이제 2차전지는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지지가 나와 준다면 이런 그림, 신풍제약처럼 오히려 발표하고 난 후에, 발표 후 더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도 시점은요, 당연히 이제 8월 11일까지 가져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가 이제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데서 잘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뭐 만약에 수익이신 분들은 이런 데가 65만 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받고, 자,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가 지금 시간 외에서 조금 하락을 하네요. 제가 오늘 효자방에 어제 종가 지켜주는지 잘 봐라 했는데 정규장에서는 잘 지켜줬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1% 정도 하락? 뭐 1%야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0.84% 하락 중이고요. 사실 에코프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10만 8천 원, 제가 아까 효자방에도 말씀드렸고
108,000원 구간이 이제 어제 오늘의 저항대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여기를 이 위에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뭐 애매하게 107만 7천원에서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은 이런 구간이 되겠는데, 오늘 시가 정도 105만원 이 정도가 되겠는데, 다시 내일 에코프로는 이 구간을 넘어주는지 봐야 돼요. 넘어주고 이 위에서 종가가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래서 MSCI 날짜 다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 역시도 어제 저점을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에코프로 역시도. 그리고 매동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다시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한 5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매도가 있다가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준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에코프로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BM 보면, 일봉 보면요, 에코프로 내일 20선 또 다시 뚫고 나가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내일 정말 중요한 이 111만 2천원 여기가 엄청 강하겠네요. 내일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린 건데, 여기가 5일선, 11선, 21선 다 만나죠, 지금 내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대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 주주분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를 뚫는다, 에코프로가. 그러면 진짜 그때는 저는 상승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뚫고 잠깐 뚫어주는 게 아니라요, 분봉에서 잠깐 뚫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내일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요. 지금 5일선, 11선 오늘 굉장히 좀 약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상승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에코프로 BM은 당연하게도 에코프로가 가주길 바라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제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은 예전에 이제 제가 그랬었죠. 여기 효자전 왔었네요. 이런 구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만원 정도부터 30만원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효자존에서 잡았다면 4% 정도? 4.6%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양은, 자, 금양 주주분들 걱정하시는 게, MSCI 금양은 이제 편입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금양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MSCI 실패 말고도 우리 금양 최근 호재 기사 뭐 있었죠? SM랩 인수 있었고, 또 하나 설비 투자 있었고, 또 하나 목라광산 지분 추가 지분 추가 뭐 획득, 이런 이제 호재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악재가 더 부각이 된다고 했죠. 상승 추세에서는 호재가 더 부각이 되고요. 하지만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긴 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뭉터기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끼가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양도 조금이라도 여기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빨로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이제 한번 이런 반등은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만 올라가는데 이제 금양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때부터는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태까지는 세 종목이 2차전지, 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금양 다 같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금양이 에코프로를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에코프로는 엄청 오르는데 금양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양은 일봉상 지금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아요. 아직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에다가, 정배열이면 뭐죠? 주가의 힘이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거. 내일도 정배열이네요,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리고 금양 역시도 오늘 효자존에서 반등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조금 하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반등이 오늘 시원하게 나왔죠. 8%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금양 역시도 다시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는 거. 12만원부터 10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이런 데서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양도 매동을 보면요, 매동은 뭐 아직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뭐 그냥 기관이 연속적인 매도가 있었지만 큰 금액은 안 돼요. 뭐 하루에 100억도 안 나가죠. 외인이 이틀 정도 이제 많이 매도를 했는데, 금양은 세력이 정말 이제 센 것 같습니다. 얘네 움직이는 세력 한번 칠 때, 오늘도 8%가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뭐 에코프로가 MSCI 간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오르다가 이제 금양이 그 상승률을 역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겠죠. 금양이 이제 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금양도 밑에서 기다리는 거.
자, 지금은 아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요,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고 저렇게 2차 전지, 그 초전도체 테마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와서 종가가 마감을 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초전도체가 떨어져, 그럼 지금 매수해야겠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종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요즘 2차 전지도 얼마 전에 폭락했었고, 초전도체도 오늘 투매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다가 초전도체가 많이 떨어졌네. 근데 뭐 금양 같은 경우는 15만 원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어. 그럼 이럴 때 매수를 하라고요. 이것도 추격 매수가 맞지만, 우리가 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저런 이제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고 지지선, 저항선을 다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잖아요. 이런 데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다 체크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오늘도 에코프로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진짜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MSCI 발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반등, 아니면은 엄청난 상승 랠리가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MSCI 전에 진짜 뭐 시원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MSCI 발표 후에 조심하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옆으로 이렇게 끌어요. 그렇다고 전 저점을 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 저점 여기를 깨지도 않고 즉 버틴다고. 그래서 신풍제약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이때가 MSCI 발표한 날, 그리고 리밸런싱 된 날, 이렇게. 자, 얘도 지금 흐름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급등 후에 급락,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도, 일봉 어디 갔죠, 여러분?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 이후 하락, 반등, 그리고 횡보. 얘도 하락, 상승, 반등 이후 횡보 후 이제 MSCI 발표하고 상승 랠리. 에코프로도 이렇게 가는 그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새로 나온 뉴스가 엄청나게 강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에코프로 요즘 새로 나온 뉴스 없죠? 금양도 그렇고요. 오늘 포스코만 조금 괜찮은 기사가 나왔고, 저런 거는 우리 2차 전지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너무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 지켜가 보면서 제가 또 효자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자방 분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이제 빨리빨리 수익 안 난다고 너무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이번 주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효자방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이번 주에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